2026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는 작년 말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높은데 사람들의 말은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있고, 뉴스에서는 새로운 기회라는 단어보다 선별, 구조변화, 격차라는 표현이 더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죠. 글로벌 시장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 대기업의 투자 전략,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까지 모두가 어떤 공통된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예전처럼 한두 개 업종이 갑자기 튀어오르고 그걸 뒤늦게 따라가는 식의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단순히 뭐가 뜨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이미 구조적으로 자리 잡았고 그 변화가 어디에서 실제 돈으로 연결되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2026년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꼭 경계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겁니다. 2020년, 2021년처럼 유동성이 모든 걸 밀어 올리던 시장, 테마 하나만 잡아도 웬만하면 수익이 나던 시장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같은 AI라도, 같은 친환경이라도, 같은 기술 기업이라도 어디에 있고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2026년 투자에서 중요한 건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거르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사느냐보다 무엇을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구간이기도 하죠. 기관 투자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2026년은 새로운 테마가 탄생하는 해라기보다 기존 테마 간의 수익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해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제 시장은 가능성에는 돈을 주지 않고 증명된 구조에만 자본을 배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본다고, 종목 이름을 많이 안다고 투자가 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보는 넘쳐나는데 판단은 더 어려워지는 시장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수많은 투자 아이디어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2026년을 관통하는 딱 3가지 투자 키워드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3가지는 단기 유행이나 한 달짜리 테마가 아니라 이미 기업의 투자 계획에 반영되고 있고 기관 자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산업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높은 그런 키워드들입니다. 이 3가지를 이해하면 종목을 바로 사지 않더라도 적어도 지금 이 주식이 어느 흐름 위에 올라타 있는지 그 정도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점에 반드시 짚고 가야 할 2026년, 지금 꼭 잡아야 할 투자 키워드 3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말할 것도 없이 AI 인공지능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AI는 단순히 챗봇이 똑똑해진다거나 주가가 많이 오른 몇몇 기술 기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AI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기반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투자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의 약 96%가 AI를 자신들의 핵심 투자 전략 중 하나로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AI가 단독 테마로 언급되기보다는 에너지의 전환,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과 함께 장기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는 AI가 더 이상 성장주 중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투자기관들의 2026년 전망도 이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AI 관련 투자 수요는 단기 유행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낮고 오히려 향후 몇 년간 점점 더 구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투자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AI 기업 주가가 더 오를까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AI에 돈을 쓰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대부분의 기업에게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아니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투자는 아래 3가지 구조적 흐름으로 분해해서 봐야 합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확대. AI 모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연산 능력과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 결과 AI 데이터 센터는 과거의 서버 센터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전력, 더 빠른 네트워크, 더 안정적인 냉각 시스템. 이 3가지가 동시에 필요해졌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자연스럽게 전력 인프라, 전력망 증설, 네트워크 장비, 냉각 설비 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자본 지출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IT 투자가 아니라 국가 단위의 인프라 투자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둘째, AI 반도체 생산 확대. AI는 범용 반도체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학습용, 추론용, 에너지 효율용으로 세분화된 AI 특화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투자는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라 설계, 공정, 패키징, 장비까지 전방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AI 반도체는 경기 사이클보다 기술 사이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즉, 경기가 잠시 둔화되더라도 AI 투자는 쉽게 멈추기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AI 성능 경쟁은 잠시 멈춘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엔터프라이즈용 AI 적용 확산. 이제 AI는 소비자 서비스보다 기업 내부에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불량률 감소와 공장 최적화에, 금융에서는 리스크 관리와 고객 분석에, 물류에서는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에, 헬스케어에서는 진단 보조와 데이터 분석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흐름의 핵심은 AI가 매출을 늘리는 도구이자 비용을 줄이는 도구로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AI 투자를 미루기보다 오히려 얼마나 빨리 적용하는가를 경쟁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AI 투자는 단일 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의 AI는 생산성의 기준을 바꾸고 비용 구조를 재편하며 경쟁력의 기준을 끌어올리는 산업 전반의 기반 인프라 투자 테마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몇 종목만 보고 AI 투자를 판단하며 오히려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구간에서 한 단계 더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AI를 잘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AI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을 버는 구조에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AI 인프라 확장으로 매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 AI 도입으로 고객의 비용을 낮추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기업, AI 적용이 기업의 경쟁력을 구조적으로 높여주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2026년 이후에도 시장에서 차별화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AI의 직접적인 성장 스토리뿐 아니라 AI 인프라 확장과 AI로 인한 비용 절감, 생산성 개선 효과를 현금 흐름으로 만들어내는 기업군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AI는 미래의 이야기라기보다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산업지형을 재편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에너지 전환이란 말은 어딘가 이상적이고 정책적이고 수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에너지 전환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건 선택이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국가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필수 비용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AI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문제는 기존 전력망과 에너지 구조로는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건 단순히 친환경 정책이 아니라 전력 생산 방식의 전환, 전력망의 디지털화, 에너지 저장과 효율 개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재투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이퀄 친환경 테마주. 이 공식은 2026년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에너지 전환은 환경보호가 목적이라기보다 전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에 가깝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스마트 공장,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모두 전력 없이는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투자는 이렇게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전력 생산 구조의 변화.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보조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기본 전력원 중 하나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풍력, 원전, 가스까지 포함한 혼합 에너지 구조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에너지가 더 착하다가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념적인 에너지 정책보다 현실적인 에너지 믹스가 투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전력망과 에너지 인프라의 디지털화. 전기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전기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AI 시대의 전력망은 과거처럼 단순히 흘려보내는 구조가 아니라 수요를 예측하고 부하를 조절하고 장애를 사전에 감지하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스마트 그리드, 전력관리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장비, 보안 시스템까지 연쇄적인 투자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만들고 끝나는 투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셋째, 에너지 저장과 효율 개선.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큰 한계는 불안전성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장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됐습니다. 배터리, 저장 시스템, 효율 개선 기술은 에너지 전환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축입니다. 이 분야는 단기 트렌드보다 중장기 수요가 훨씬 안정적인 영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친환경 테마가 아닙니다. 2026년의 에너지 전환은 AI 확산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필수 투자, 기업의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변수,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얽힌 구조적 투자 테마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키워드를 볼 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업은 에너지 전환으로 비용이 늘어나는 쪽인가 아니면 에너지 전환 때문에 돈을 버는 쪽인가? 정책 수혜를 기대하는 기업과 실제 인프라 투자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기업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2026년 에너지 전환 투자에서는 설비 투자 규모가 실제로 늘고 있는지,
장기 계약과 반복 매출 구조가 있는지, 전력 인프라 부족이라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위치에 있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은 이미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는 구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한 투자자에게는 단기 변동성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지정학, 탈세계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입니다. 이 키워드는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2026년 투자 환경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과거 30년간 글로벌 경제를 지배했던 공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생산하고 전 세계에 판매한다. 하지만 지금 이 공식은 사실상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 차례 시장이 확인되었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 팬데믹을 통한 공급망 붕괴, 반도체, 에너지, 식량의 전략 자산화. 이 사건들을 거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싸기만 한 공급망은 가장 위험한 공급망이다. 그래서 2026년의 글로벌 경제는 세계화의 종말이라기보다는 세계화의 재설계에 더 가깝습니다. 모든 걸 한 나라에 맡기지 않고 모든 걸 한 루트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 이게 바로 진행 중인 탈세계화의 본질입니다. 이 변화는 투자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공급망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배경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성과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급망 재편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첫째, 생산 거점의 분산과 지역화. 기업들은 이제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장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대신 미국 중심의 북미 생산, 유럽 내부의 자급 체계, 동남아, 인도, 멕시코 등 대체 생산자 확대, 이렇게 지역별 다중거점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차질, 관세, 제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단순한 비용 증가가 아니라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둘째, 전략산업의 자국 중심 재편. 모든 산업이 같은 수준으로 중요해지는 건 아닙니다. 각국 정부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에너지, 방위산업, 바이오 의약품, 핵심 소재. 이 산업들은 이제 시장 논리보다 국가 안보 논리가 우선시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세제 혜택, 직접 투자까지 동원되며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정책 리스크이자 동시에 정책 수혜기회이기도 합니다. 셋째, 공급망 투명성과 데이터화. 공급망 재편은 공장만 옮긴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관리 시스템, 물류 자동화, 데이터 기반 재고 관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건 제조업의 문제를 넘어 IT, 물류, 소프트웨어, 보안 산업까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정학과 탈세계화는 단순한 리스크가 아닙니다. 새로운 비용 구조를 만들고 새로운 승자를 가려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키워드를 볼 때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기업은 공급망 변화로 비용이 늘어나는 쪽인가 아니면 공급망 재편 덕분에 경쟁력이 강화되는 쪽인가? 같은 산업 안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2026년의 지정학 탈세계화 투자는 생산 거점이 분산되어 있는지, 특정 국가 의존도가 과도하지 않은지,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공급망을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키워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번 깨진 공급망의 신뢰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향후 수년간 기업의 가치와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갈라놓는 구조적 변수로 적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2026년의 투자는 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기업은 더 싸게 만드는 기업인가 아니면 더 안전하게,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기업인가? 지금 시장은 후자에게 점점 더 많은 자본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차분히 묶어보겠습니다. AI와 인프라, 기술 혁신과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전환과 실물 인프라, 지속 가능성에서 수익성으로, 지정학과 탈세계화, 공급망 재편과 경쟁력 강화.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세 가지에는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조적 변화가 실제 자본 흐름으로 이미 연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키워드들의 공통점은 이제 시작이다가 아니라 이미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미 투자 계획을 세웠고 정부는 예산과 정책으로 방향을 고정했고 기관과 자금은 테마가 아니라 구조를 따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대감에 돈이 붙는 초기 테마 단계가 아닙니다. 실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는 단기 테마주처럼 몇 달간 반짝하다가 사라질 성격이 아닙니다.
이 흐름들은 기업의 설비 투자에 반영되고 장기 계약과 반복 매출로 이어지고 산업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장기 흐름을 만드는 근본적인 투자 기회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키워드 모두 없어도 되던 것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AI는 있으면 멋진 기술이 아니라 없으면 경쟁에서 밀리는 기술이 되었고, 에너지와 인프라는 정책 구호가 아니라 전력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안 되는 현실이 되었고, 공급망과 지정학은 뉴스거리에서 기업 가치의 핵심 변수로 격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시장은 이렇게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세 키워드 위에 있는 기업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본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 흐름과 무관하거나 뒤처져 있는 기업들은 점점 더 자본 비용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업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이 어디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투자자는 이 구조적 흐름을 어떻게 실전 전략으로 풀어야 할까요? 핵심은 맞출 생각이 아니라 흐름 위에 서는 것입니다. 첫째, AI 관련 인프라, 반도체, 클라우드 플랫폼은 반드시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AI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스토리에만 반응하는 겁니다. AI를 한다는 말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수주나 계약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지, 설비 투자 CAPEX가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즉 AI가 비용인지 아니면 매출과 현금 흐름인지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의 AI 투자는 꿈을 사는 구간이 아니라 실적을 검증하는 구간입니다. 둘째, 에너지 인프라 실물 자산은 성장주가 아니라 현금 흐름 자산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과 인프라 투자는 주가가 화려하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의 강점은 지속성과 안정성입니다. 장기 계약, 규제 기반 수익, 반복적인 유지, 운영, 매출. 이 구조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포트폴리오의 버팀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인프라 펀드, 신재생 관련 ETF, 전력 저장과 관리 기술은 단기 수익보다는 포트폴리오의 체력을 강화하는 자산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셋째, 지정학과 공급망 변화는 피해야 할 리스크가 아니라 선별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막연히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급망 재편 속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기업이 있고 반대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지역별 성장 산업을 빠르게 파악하고 특정 국가 루트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전략이 2026년에는 훨씬 중요해집니다. 정리하면 2026년의 투자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테마를 맞추려 하지 말고 자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 서라. AI, 에너지와 인프라, 지정학과 공급망 재편은 이미 그 구조가 만들어졌고 지금도 자본은 그 위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구조가 바뀌는 해입니다. AI가 어떤 방식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에너지와 인프라가 어떻게 자본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지정학적 변화가 산업의 지형과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갈라놓는지,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는 앞으로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서 계속해서 되돌아봐야 할 핵심 변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속도의 시장에서 구조의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르는 자산보다 오래 버티는 구조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구간입니다. 투자 사상가인 하워드 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투자는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미래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2026년의 투자는 바로 이 관점이 중요해지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사고 더 자주 움직이는 투자보다 덜 사고 더 깊게 이해하는 투자가 오히려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테마를 쫓기보다 구조를 보고 뉴스를 소비하기보다 자본의 방향을 읽고 수익을 급하게 만들기보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시장의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을 할지보다 왜 사는지를 먼저 정리하자. 그 질문에 차분히 답할 수 있다면 시장의 소음은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생각을 조금이라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다음에 뭐 살까 보다 어떤 구조 위에 서야 할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 자체로 이미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투자자입니다. 지금까지 제이크 시어리의 제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